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북한군 창건일을 하루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협 수준을 높여온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를 이미 끝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군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감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최근 위장막이 거치고 트레일러와 소형 트럭이 이동하는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지난주 9일 미군 기지에선 핵물질 포집용 미군 정찰기가 동해 인근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태양절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 각종 전략 무기를 과시했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이용한 도발이나 기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은 어제부터 일본 해상자위대와 서태평양에서 합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칼빈슨호는 이르면 내일 동해 먼 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해군은 일본에 이어 칼빈슨 전단과 해상훈련은 물론 대잠, 대함훈련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 논평을 통해 칼빈슨호는 거대한 파철 더미가 돼 수장될 것이라고 위협했고, 북한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도 전쟁에는 전면전쟁, 핵전쟁에는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북한의 인민군 창건일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를 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는 별개로 후보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76%가 넘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가 마음에 든다면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옹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정 용어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 후보 지지층의 동의 의견이 66.7%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제가 연장된다는 주장에도 홍 후보 지지층에서는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전체 응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거라는 주장에도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31.7%만 동의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6.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내일 북한 창건일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황구시보 등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북핵 문제에 협력하는 중국을 맹비난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들 매체는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고 중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북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중국의 동북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커지고 실업률도 오르면서 가계의 경제 고통을 수치화한 지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이 둘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는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 6.8을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잠실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는 가운데 뇌물죄가 확정되면 서울 잠실 면세점 영업권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하병길 관세청 대변인은 잠실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롯데의 뇌물 혐의가 확정 판결될 경우 입찰 당시 공고 기준에 따라 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이전부터 롯데의 면세점 승인 가능성이 거론된 만큼 독대 결과로 면세점 특허를 얻은 게 아니라며 잠실 면세점 특허가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5년 넘게 갚지 않아 상환 의무가 없어진 부채를 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대출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이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대부업체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빚 독촉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